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개막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여성 사회이사 선임이 의무가 됐죠. 소액주주 영향력 확대로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주요 기업의 주총 안건 그리고 관전 포인트, 주가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정기주주총회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는 뭐 동학개미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이 정기주주총회가 작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주주총회라는 게 이 자본주의의 꽃이고 주주들은 가장 즐거운 날인데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혹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원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제 주주총회에 참석했고요.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순이익이 한 36조 정도 났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상속세 부담도 좀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좀 해주겠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순이익의 한 30%를 배당해줘서 우리 고객 주주들에게 좀 보답하겠다 이런 걸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년 한 10조 원 정도 순이익이 작년에 삼성전자가 한 36조가 순이익이 발생했고 올해도 한 4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매년 10조 원 정도는 배당을 해줘서 우리 고객들에게 갚겠다 그런 걸 좀 얘기했었고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지금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수감 중이시니까. 지금 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수요 부족, 지금 공급을 못 해가지고 자동차가 생산을 못할 정도고 스마트폰도 어떻게 제조를 못할 정도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인 주주들이 삼성의 앞으로 삼성 노트는 어떻게 계속 만들 것이냐, 반도체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배당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로서는 고객들에게 충분한 배당도 좀 하고 또 고객 친화적으로 하겠다. 지금 뭐 주식하는 어린이가 워낙 많이 늘어서 삼성전자의 전체 뭐 주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뭐 소액 주주만 해도 215만 명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자본금이 한 9천억 정도 되니까 액면가가 100원짜리니까요. 삼성전자 주식수가 50억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주식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이 삼성전자의 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 주총 이제 잘 끝났습니다만 중간에 들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수감 중인데 부회장에서 뭐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주주들의 일부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라는 게 경영진들이 이제 주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뭐 변화된 모습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삼성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대부분 그리고 주총이라는 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습니다만 이제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특히 여기 보면 어린이를 동반한 그러한 주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자제분들에게 삼성 주식을 이제 대물림한다라는 것을 어린이 주주네요. 그렇죠. 어린이도 이제 주주로서 그러니까 이제 주총장에는 주주 이외에는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주주로서 당장이 이름을 올리고 주총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얘기도 충분히 주주들께서는 이제 얘기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는 무조건 경영진들이 원하는 대로 주주총회가 흘러갔다라면 물론 이번 삼성도 그렇게 큰 이변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총수에 대한 뭐 거취 문제까지 거침없이 얘기할 정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경영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제 사내이사 연임, 사회이사 연임도 다 통과가 됐는데 늘 이런 때 관심이 있는 게 장기적인 경영 구상,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수감 중이니까 현 경영진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지금 그 주주들이 많이 얘기했는 것이 삼성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삼성은 지금 네 가지의 바퀴로 굴러가고 있는데요. 삼성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통신 장비가 이제 최근에 화웨이에 미국이 제재를 하게 되면서 캐나다에 대한 통신 장비를 삼성으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지금 전 세계 1등이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애플이 1등을 제쳤어요. 화웨이가 시장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애플이 작년 4분기에는 완전히 제쳤다. 5G는 애플이 굉장히 저가 보급을 하면서 많이 제쳐서 삼성이 오늘 A 시리즈로서 자기들이 저가 폰을 보급해서 다시 1등을 되찾겠다. 저가 폰을 보급해서 저가 폰을 보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삼성은 이제 통신 장비 그다음에 앞에서 가전 제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전 제품은 LG와 함께 전 세계 가전 제품 1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이 가전 제품에서도 매년 한 순이익이 좀 나고 있거든요.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순이익이 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한 50%, 60%, SK 하이닉스하고 합쳐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파운드리, 주문자 반도체, 퀄컴이라든지 통신 장비 이런 건 퀄컴이 앞서가고 있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지금 삼성이 20%밖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TSMC, 대만의 TSMC가 애플의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만이 지금 비메모리 분야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20%.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에서 메모리 분야는 한 30%밖에 안 되고 비메모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앞으로 향후에 한 100조 이상을 투자해서 메모리는 세계 1등이니까 비메모리도 세계 1등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지, 이재용 부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기남 부회장이죠. M&A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탐색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성과는 없죠. 하만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아주 큰 것을 인수하지 못했는데요.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은 수백 개의 M&A 기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면 좀 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전망이 밝은 기업들은 그 많은 현금을 동원해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그런 수십조 원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이재용 부회장에서 면담을 매일매일 좀 했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래요. 그래요? 전문 경영인들이 오늘을 만나서 이렇게 수십조 원 투자해도 되겠냐 의사결정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잉여의 몸이 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못 한다. 그래서 또 이제 사우디 왕가라든지 유럽의 기업들은 오너가 아니면 절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대규모의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오너가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걸림돌이네요. 큰 걸림돌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업이라든지 뭐 국가로도 마찬가지지만 CEO의 역할이 한 70% 정도 차지하거든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임계의 몸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라든지 반도체 투자 이런 거에서는 좀 걸림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끝났지만 이제 주총이 계속 다가오는데 이번 올해 정기주총 뭐 주요한 이슈가 많죠. 뭐 배당 확대 요구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 배당은 뭐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배당 성향을 좀 늘려라. 동학개미 운동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시세 차익이고 하나는 이제 배당 성향에 따른 차익인데 배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에 따른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성 같은 경우는 상속세 문제가 걸려 있긴 합니다만 배당 성향을 역대 다른 해보다는 좀 많이 높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3% 룰, 3% 룰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마다 주식회사 특히 상장 기업은 감사위원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이 과거 이제 감사라는 게 결국 그 경영진을 견제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진이 임명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분리가 좀 잘 안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대주주의 지분을 그 투표권을 3%로 제한하는 룰입니다. 예. 따라서 대주주가 이제 3%로 제한이 되면 소액주주분들의 투표 행사 권리가 늘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고충스러운 부분들 네.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서 볼 때는 대주주가 3%밖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니까 네, 그렇다면 소액주들이 연합하면 네. 대주주가 이제 세우고 싶은 감사위원을 부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룰 때문에 긴장하는 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예.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예. 기존에 보통 뭐 20%, 30% 가지고 있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전체 지분 꼭 3%만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투표를.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한국타이어라든지 한국타이어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지금 형제간에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타이어가 예. 지금 그 지주회사가 한국엔 컴퍼니를 두고 하는 거죠. 예. 형제간에 지금 형제간에 누가 이제 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지금 현재 예. 형이 이제 조현식 부회장이 있고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이 있는데 조현범 사장. 예.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겠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제 고대 교수를 한 명 내보냈고 네. 또 한 사람은 이제 이화여대 교수를 한 명 내보냈는데 네.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 감사위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전체 집행에 있어서 감사의 권한이 있거든요. 예. 최근에 뭐 우리나라 부동산 LH도 사태가 있었는데 예. 감사는 뭐 했느냐 이렇게 지적이 나온 바와 같이 기업에서 어떤 부정이라든지 올바르게 경영을 못하면 감사가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감사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동생과 형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된 거죠. 지금 저 회사의 경우에는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셋째 조현범에게 지분을 넘기고 나니까 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이 붙은 거 싸우는 거죠. 지금 이제 그 한국타이어가 이제 그 한국의 컴퍼니를 바꿨는데 지금 현재 조현식 부회장이 있고 조현범 사장이 있는데 예. 지금 이 형제간에 좀 이렇게 고대 교수입니다. 한 분은 이한상 교수가 이제 고대 교수고 조현식 예. 큰아들 부회장이 세우고자 하는 분은 고려대학교 이제 교수고 고려대학 교수고 이한상 교수고 그다음에 동생 조현범 사장 측에 내울사 올리는 사람이 이제 김혜경 교수가 이화여대 교수인데요. 아, 그래요. 이제 둘 다 이제 고대 교수님하고 네. 이화여대 이제 교수님 자기가 잘 세워서. 아시는 교수를 통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예.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편한 좀 훨씬 잘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면 편하다는 거죠. 지분율은 지금 조현범 사장 쪽이 조금 훨씬 많다면서요? 지분율만 본다면? 지분율은 좀 더 많은데 이 감사위원만 선임하는 데 있어서 3% 룰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기가 전혀 경영권에 관련해서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의결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액주주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소액주주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다. 그렇군요. 지금 한국엔 컴퍼니, 한국타이어 지주회사도 그렇지만 요즘 또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분쟁으로 주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호석유화학의 이제 박창구 회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일단은 뭐 주주 제안에서 박철환 상무라는 분하고 서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박찬구 회장의 조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주주들에게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금호그룹이 지금 현재 뭐 거의 공중분해가 된 상황이죠. 금호아시아나도 아시아나를 이제 한진그룹에 넘긴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그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에서 이제 서로 간에 친척 간에 이제 경쟁이 붙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아까 소장님 말씀드립니다. 말씀대로 박철환 상무가 배당을 좀 더 해라. 예. 고배당을 지금 요구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의 이제 힘을 좀 얻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배당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금호석유화학이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뭐 쉽게 못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그 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배당을 늘려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주주들의 내가 힘을 좀 얻어서 그 표를 통해서 일단은 친척 간의 어떤 것들을 좀 싸워보겠다 이러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분율만으로 본다면
박찬구 회장이 좀 유리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분율만 놓고 본다라면 네. 대주주 지분율만 놓고 본다라면 훨씬 더 지금 현재 저런 부분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되고 국민연금이 이제 어디로 손을 들어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저렇게 있겠는데 지분율이 10% 6% 하지만 예. 3% 룰에 걸린다면 그렇죠.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예, 소액주주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서느냐. 예. 네. 지금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예. 이제 박철환 상무가 이제 삼촌이죠. 박창구 회장이 네, 이제 박창구 삼촌이 회장. 이제 박창구 네. 회장이 이제 그동안 이제 아시아나 항공도 이제 경영을 잘 못해서 예.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금호그룹의 알짜 기업들을 많이 기업들을 인수하는데 많이 동원을 했었는데요. 아시아나가 이제 그렇게 거의 뭐 어려워졌기 예. 때문에 이제 팔게 되었고 금호그룹이 뭐 과거에도 대우건설 우리가 네. 인수했던 성자의 저주가 바로 이 금호석유화학의 박창구 회장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박철환 상무 입장에서는 이번에 배당을 11,000원씩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 박창구 회장은 한 4,000원만 하자.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이 배당을 할 때는 전체 순이익의 한 30%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거든요. 순이익의 30%. 3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30% 정도로 배당하는 것이 기업 좋고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주가를 올려서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주주들에게 보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그동안 배당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예. 삼성전자도 장기적인 투자, 예. 반도체라든지 연구시설을 확대해서 지금과 같이 삼성전자를 한 100배 정도 올렸거든요. 그럼 뭐 배당 안 해도 예. 주가만 그렇게 올랐다면 소액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존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2달러가 지금 3,000달러니까요. 한 1,50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주주들은 배당하지 말고 주가를 올려라. 네. 페이스북도 한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 배당 뭐 한 1,000원, 2,000원 받는 것보다는 주가를 많이 올려서 예. 자기들에게 보답하는 것도 더 좋다. 그래서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철저하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주가를 올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워렌 버핏의 이론이죠.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주주 서한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배당을 하지 않는 유명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이제 워렌 버핏의 철학을 우리가 잠깐 엿보게 된다라면 어차피 배당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 워렌 버핏은 그렇게 얘기하죠. 배당을 줘서 주주들이 그 배당을 받아서 운용하는 것보다 내가 배당을 사내에 유보해서 내가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예. 제가 좀 하나 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들이 예. 배당을 비교적 많이 하는데 예. 좀 많이 하지 말라고 금융감독을 해서 제동을 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배당도 많이 못하고 주가도 안 오르고 예. 그럼 뭐 주주들한테 거기는 별로 양쪽 면에서 기여를 크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부의 입김이 이번에 조금 그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주주분들에게 반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죠.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자주 하죠. 예. 결국 이제 은행들이 비상 경영 상태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 자본 확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본을 좀 확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자본을 확충하려면 지금 뭐 구조상 정부에서라든지 산업은행에서 조금 다른 은행들에게 투여해야 될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배당 성향 교수님 말씀하신 한 30% 정도 배당하는 게 좋은데 배당 성향을 낮춰서 그러면 사내 유보되는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익 잉여금으로 유보가 되니까 그러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우리 국민은행은 KB국민은행이잖아요. KB국민은행? 예, 이게 주주가 80%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예.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네. 우리나라 사람 직고용하는 게 직접 투자고 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간접 투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주주의 배당을 받아가고 주가를 올리는 게 이제 간접 투자인데 KB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이 주주고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20% 정도만 배당을 하라. 축적을 좀 해라. 순이익의 20%만 예, 배당하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배당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었는데 근데 그런 걸 정부가 간섭합니까? 올바른 게 아니죠. 정부가 이제 그런 것은 기업 스스로가 알아서 글쎄요.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은행은 주인이 없습니다.
뭐 신한은행은 이제 최대 오사카 주주가 우리, 없다. 그렇죠. 예, 제일교포가 지배주주가. 우리 대주주였고 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이고 이렇게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은행이 사기업 개인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분만 일부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말을 좀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핀테크라든지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은행의 지점을 문을 닫고 있어요. 강남역에 가보면 기존에 있던 증권사와 은행의 문을 닫고 뭐 스마트폰 가게가 들어오고 있고 커피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은행들도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지점을 문을 닫고 있는데 또 정부도 너무 문을 닫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문 닫지 마라. 은행이 정말 유지해라. 자율성이 제한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해야 되니까 피테크 기업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정부가 은행에 대해서라든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뭐 너무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간섭하는 건 좋지 않고 은행 입장에서도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치입니다. 주식이라고 하의 그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은행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성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못 오르고 지난 20년 동안 주가가 거의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주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성장성,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주총회 관심이 여성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바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8월부터 도입될 건데 이제 어쨌든 8월부터니까 지금 이번에 주총에서 한꺼번에 이제 되는 부분들이죠. 2조 이상 넘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동일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성분들로 돼 있지만 같은 이제 성으로만 구성하지 마라. 예, 같은 성으로 하지 마라 이제 음. 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이제 사회이사 구성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뭐 사회적인 반응이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수요의 어떤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훌륭한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뭐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뭐 경쟁 같은 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일률적인 법 적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주총장에서 좀 보여지는 뭐 현대그룹이라든지 삼성그룹 뭐 이런 데서 일부 좀 저명하신 분들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도 들어가고 교수분들도 들어가고 몇 분 계시네요. 뭐 이렇게 보니까 조배숙 의원이 이제 또 그 사회이사로 좀 추천이 되었고 삼성생명의 사회이사로 추천되셨네요. 뭐 하나생명은 또 이인실 전 통계청장, 뭐 경제학회장이 또 추천되었고 또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사회이사의 전체 이사의 여성 비율이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아주 낮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전 세계 평균으로 정부가 여성이 좀 와서 또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부분 또 너무 남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통제라든지 이런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했었거든요. 보니까 그 첫 여성 검사장으로 이름을 알리신 조희진 변호사가 GS건설 사회이사로 추천되셨네요. 그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ESG라 그래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자 이런 분야에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해달라. 내년 8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미리 해야지. 지금 좀 괜찮은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올해 하고 내년 주총까지 이제 좀 남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정부가 2조 이상은 무조건 사회이사를 여성분 이사로 들어오게 좀 해라. 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죠. 어떤 훌륭한 분을 모셔와서 기업을 지속 가능 경영하게 좀 이끌고 갈 것이냐. 어쨌든 하여간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공존할 때 그 기업이 더 많이 발전됐다는 이런 연구 보고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주총을 잘 했지만 주가는 좀 오늘 약세를 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이제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차트를 오래간만에 좀 보니까 조금 뭐 우하향하는 그러니까 10만 전자를 찍은 이후에 대략 한 15%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고심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배당을 그 전에 이제 2017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배당을 좀 하겠다라는 게 올해 이제 끝나는데
다시 또 3년 동안 배당을 좀 늘리겠다 이런 그렇죠.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누구에게 되느냐를 떠나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배당 성향이 늘어나는 거니까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안 움직이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서조차도 반도체 수요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만전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좀 고민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올해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서 네. 많이 좀 불안해 하시겠어요? 저는 뭐 좀 긴장하지 마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어떤 네. 보다 많습니다. 보통 한 20%, 한 30%까지 조정을 네. 받고 있고 우리가 작년 코로나였을 때 40%까지 내렸어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내렸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600에서 1,400까지 내려왔다가 예. 3,000을 찍었었는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결코 뭐 1년, 2년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10년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 네. 삼성전자가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배가 올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10%, 15% 빠졌다고 해서 예. 긴장하거나 네. 또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우량한 주식은 손절매서는 절대 안 되고 네.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 30% 항상 조정을 받고 내린다. 주식이 한 30% 내렸다고 그래서 내가 더 내리면 사야 되겠다. 지금 팔아서 더 내리면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삼성전자의 주주라 그러면 예.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만약에 우리 주린이가 어린이라 그러면 한 10살, 15살 이렇다 예, 그러면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 60세나 50세까지 노후 투자를 생각한다. 노후의 생활을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도 우리 자녀한테 이제 주식 사라 그래요. 예. 삼성전자라든지 우량한 기업을 사놔라. 어차피 지금 팔아서는 안 되고 네. 네가 60세, 50세까지 노후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15% 내렸다 그래가지고 예. 절대로 뭐 놀라지 마시고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여간에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우리나라의 상하한폭이 30%입니다. 예. 플러스 30에 마이너스 30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의 최고 우량주들도 30%까지 네. 조정을 받고 2001년도 미국의 9.11 테러가 났을 때는 90%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아마존이 90%까지 폭락해서 2달러까지 갔다가 예. 지금 3,000달러니까 1,500배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본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또 하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거리가 역시 뭐 주총을 앞두고 있지만은 어제 날아온 소식,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자체 배터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 지금 2차 전지주 상당히 충격, 쇼크를 받았잖아요. 결국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란 게 항상 이제 변화와 위기를 이제 겪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시각을 봐서는 안 네. 되겠습니다만 장기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쪽으로 제쳐둬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러한 도전과 변화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변화에 내가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투자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예. 있겠죠. 결국 2차 전지는 계속해서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고 4차 산업의 연결이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LG가 전 세계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대략 한 18%, 나머지 이제 SK와 삼성이 한 5%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략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30% 된다라는 것이 다른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밸류체인에 있어서 한국 K배터리에 귀속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체 생산, 자체 뭐 개발 네. 열심히 지금 이제 뭐 연구하고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과 응전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얼마큼 경제 우위를 나타낼 것인가라는 부분들로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네. 산업 구조에 대한 공부도 이참에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뭔가 된다라고 제가 화가 날 수는 예. 없는 상황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네. 말씀을 드릴 수 장기적인 있겠습니다. 이제 위험 요소를 감안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페드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과연 시장 금리 불안감, 인플레 우려를 잠재울 것인지 못할 것인지 지금 어떻게 예상을 이제 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한 7%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요? 7%.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한 6% 정도니까 미국이 작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중국을 중국을 앞지르고 올해는 한 7% 이상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FOMC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0%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고요. 미국에서는 0% 금리를 일단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 7월 정도가 되면 미국의 국민 한 반 이상이 백신을 맞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 경제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항공권이 지금 3배 이상 팔리고 있어요. 기존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고 전체 국민에 대해서 백신 주사를 다 맞게 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걱정보다도 경제가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이다. 그러면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금리라고 좀 채권과 주가는 한 마이너스 7 정도로 반대의 관계가 있지만 항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계속 하락을 했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자체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말씀을 다 맞추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채권의 금리가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인플레 우려보다는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힘에 조금 더 맞습니다. 주목하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올해 정기주총 이슈 지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학부교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